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 11시가 다가오고 있는 약간 쉬어가는 이 타이밍에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계셨는지,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종목과 리포트는 우리가 투자 전략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이 부분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검색이 많이 된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오늘 일정 가운데 드론, UAM 박람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퍼스텍이란 종목은요,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를 위해서 정부가 계약 체결 절차를 밟는다라는 소식 속에 UAM 선두주자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좀 급등 양상을 보였고요. 또 방산 자체에 폴란드의 5조 원대 무기 구매 추진 소식도 있죠.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한일 단조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급등세 이어간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방산이 두 종목 이름을 올렸네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한 세 종목 정도 이름을 올려요. 여전히 시장 관심권역에 있죠. 2위의 샤페론, 7위 유한양행, 10위 나노엔텍 확인되고요. 그 밖에는 테마성 종목도 여전히 많은 장세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죠. 로제효과로 어제 상한가에 갔어요. 모비레이즈, YG플러스 두 종목 모두 상한가 갔는데 오늘 소폭이지만 추가적으로 오름권역 연출되고요. 1년 만에 기업 요금 인상 소식을 전한 한국전력도 장중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봅니다. 한국전력부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7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오늘은 1년 만에 기업 전기요금 인상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아쉽게도 기쁨은 잠시였을까요? 빠르게 윗꼬리가 달려서 투자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나 궁금증이 있어요. 하루짜리 재료입니까 혹시? 일단은 좀 앞으로 좀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은 조금 강하게 그래도 평소보다는 강하게 시세가 네. 나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가격 인상이 단행이 됐고 그리고 하반기 사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자체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런 원가율 비율 자체에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발표됐던 걸로 좀 보시면은 이제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됐죠. 그러면서 이런 원가 부담 같은 것들은 좀 덜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에 사실 적자 폭이 컸었기 때문에 적자 폭을 얼만큼 좀 잘 축소를 해 나가느냐가 지금의 한전한테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 폭을 좀 축소를 해 나가고 그렇게 좀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다 보면은 또 앞으로 이제 배당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좀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투자 포인트로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워낙에 사실 주가가 그동안 많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좀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쉬어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 시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은 지금 한 23,000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3,000원 이상 종가상으로 그래도 좀 밀어 올려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전고점 구간 25,000원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는 좀 급등이기 때문에 혹시 내일이라도 조정을 받으면 그때 들어가자 이런 전략이세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방은 25,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분석 나왔으니까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신다면 가격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하죠. 꿈틀거리는 주가 상승을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나라는 생각도 드는 모습이죠. 기관이 지금 8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인 이수페타시스. 하지만 최근 2개월 동안 박스권에 있습니다. 돌파 가능할까요? 일단은 사실 이게 시기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돌파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뒤에 하느냐 요거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지금 특히나 이 기판이나 이쪽에서는 사실 가장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뭐 장비 기업들도 그렇고 뭐 대형 뭐 형님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지금 좀 부진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해외에서 미국 내에서도 TSMC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뭐 거의 이번에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좋을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역시나 AI 반도체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의 수혜를 가장 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이수페타시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MLB 기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MLB 기판의 업체들은 좀 수급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데이터 처리 속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이 기판 층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대응하기 위한 MLB 기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MLB 기판 업황의 쇼티지가 아마 점진적으로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블랙벨 출시 이후에도 좀 계속해서 좀 수요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 호퍼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좀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그래도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전망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야기도 잘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넘어가서요. 리포트 가장 많이 참고하시고 계신 내용들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만 저희가 순위 가장 조회수 많은 순서대로 정리한 거예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원희 QNC에 대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1위 차지하죠. IT 업황 자체에 대한 우려에 목표가는 좀 하향을 합니다. 하지만 3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4분기에도 계단식 성장을 기록하며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지금이 기회다라는 리포트였습니다. 클래시스도 확인이 되는데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설, 신주 상장 이슈가 어제 주가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만약 매각설이 루머라면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조언도 기억해 보시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목표가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상향된 하루입니다. 역시 그 배경은 수주 환경이 여전히 매우 좋다라는 관점이고요. IM증권에서 오리온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이 경기 악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식료 업체 대비해서 순항 중이다라며 다소 비교 분석도 더해줍니다. 4분기부터는 춘절 관련 추가 성장도 기대된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고요. 자, 건설주가 마지막으로 보이네요. 현대건설. 뚜렷한 매출 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더딘 원가율 개선이 아쉽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밸류 체인의 가시적 성과가 주가의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할 만한 요소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클래시스 아무래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포트 내용대로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본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뭐 멕시코라던가 뭐 브라질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에도 매출이 좀 잘 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미국에 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미국에 진출하게 됐을 때 매출 규모의 성장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볼류머라는 제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진출을 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규모 자체도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업을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제 베인캐피탈이 6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이 최대 주주가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투심을 많이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 하락분을 다 메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만 좀 하락은 멈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밑에서 매수세가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를 좀 보면은요. 지금 뭐 그러면은 이번에 이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한 이유가 성장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이제 매각을 하는 거냐, 요것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베인캐피탈이 굉장히 장기간 투자를 하는 그런 좀 사모펀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최소한 5년
이상 정도는 투자를 해서 가져가는 그런 기업 그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데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지분 매입을 해서 한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사모펀드의 어떤 특성상 이거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매각을 할 거였으면은 그냥 공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어떤 이슈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 클래시스 쪽에서도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어떤 이슈 노이즈로 좀 지나갈 걸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좀 내재적인 가치가 성장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업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런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기회로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떨까요? 목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황제주로서의 역할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기대에 충족하는 소식이 어제 또 들려왔었죠. 1조 7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창사 이래 처음 규모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계약 체결 소식 속에 실적 발표가 오늘 또 앞두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해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와, 완전 좋을 거다라는 의견보다는 뭐 컨센하고 부합하거나 살짝 미달되거나 요럴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역대급 수주냐 아니면 실적 전망이냐 저희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시선을 좀 더 가져봐야 될까요?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네. 합니다. 일단은 뭐 오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일단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도 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공급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매출 반영되는 시기는 아마 2026년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수주에 대한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기에는 그리고 매출에 대한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를 계속 받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외형 확장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게 지금은 좀 투자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수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번 대표이사 측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던 게 워낙에 빅파마 기업들의 아웃소싱이 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다이치 산쿄를 좀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이치 산쿄가 ADC를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일단은 이런 것들 안에서도 아웃소싱이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 기업과도 그 탑10 그 제약사들과도 한 절반 정도 이상이랑은 지금 뭐 계약을 논의를 하고 있고 혹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대표이사가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도 좀 착실하게 잘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좀 내년에는 아마 그 6공장 신설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기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공장 그 투자를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5공장 때도 그랬고요. 일단은 그 투자 증설 소식을 좀 발표를 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그래서 아마 내년도 6공장 증설까지도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추가적인 주가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잠시 이번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만약에 조금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데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에 또 그 생물보안법이 지금은 좀 상원까지만 통과를 했지만 이제는 또 하반기에는 완전히 이제 통과가 되는 거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이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조정 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또 클래시스에 이어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 더해주셨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해야 되는 그런 종목 리포트를 토대로 두 종목 확인했고요. 앞서서 실시간으로 검색 순위에 있었던 클래시스 리포트였죠. 한국전력과 이수페타시스도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인베스먼트의 이주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